자,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건 이론서 91페이지 대기의 수직구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앞 시간에 칠판에 그렸던 그림과 똑같죠? 똑같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굉장히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올라가 있는 그래프는 온도 그래프여서 지표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륙권 안에서는 온도가 쫙 떨어지죠. 마이너스 60도까지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거기 대륙 경계면을 넘어서서 성층권으로 가면은 온도가 다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을 이루는 성층권이 되는 거고, 성층권의 중간쯤 보시면 오존층이라고, 오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표면에서부터 20에서 25km 사이 그 정도쯤 됩니다. 여기서는 딱 중요하지는 않아요. 높이가. 아무튼 그 정도다. 그 옆에 있는 설명이 거기 대륙권과 성층권 이렇게 되어 있고,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좋은 오존. 근데 우리가 지표면에서 사용한 불소, 염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가스를 많이 쓰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듀퐁에서 생산한 프레온 가스인데, 프레온 가스가 스프레이 충진제,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냉매로 열을 교환하는 냉매로 사용이 돼가지고 무차별하게 과거에 쓰여지다가 관측을 해보니까 남극 상공에 오존층이 빵꾸가 나가지고 유해자외선이 막 쏟아져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말 90년대 초 90년, 91년, 92년 요때 아주 서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냉매 사용을 줄이자. 대체 냉매를 쓰자. 대체제를 쓰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쓰고 있던 자동차나 냉장고의 냉매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만드는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는 대체제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게 주로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염소 하나가, 염소가 이거잖아요. 클로라이드. 그래서 Cl로 쓰잖아요. 염소 가스여서 대기 중에 이게 염소 두 개로 작용을 할 텐데, 이기에 수돗물에선 정수, 상수에서는 수돗물을 소독하는 소독약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대기 쪽에서는 옛날에 유기염소계 살충제 이래가지고 DDT를 위시해서 겁나게 많이 사용을 했었던 뭐예요? 농약, 살충제 성분인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간의 환경 잔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생물체 내에 농축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오존층으로 가면 오존을, 염소 원자 하나가 오존 원자를 굉장히 많은 수의 오존 원자를 파괴한대요. 그러니까 염소가 대기 중으로 쫙 올라가면 이제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겠구나. 그게 CFC로 이야기하는, 보통 CFC라고 하잖아요. CFC. CFC의 C가 이제 염소인데,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 원인이다. 상품명은 프레온 가스였다. 중간권 있고 열권이 있는데 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고, 대기 오염의 이동 요인은 바람은 수평 이동이고 대류는 수직 이동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대류가 동시에 일어나면 공기가 많이 희석이 잘 되겠죠. 그러면 공기에 자정작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한 장 넘겨보시면 풍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풍배도는 영어로 윈드가 바람이잖아요. 윈드 로즈라 그래요. 로즈는 장미죠. 바람 장미. 그래서 우리말로 예전 책에는 바람 장미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방위표 같은 데다가 동서남북이 있고 사방팔방 표시해 놓고 막 이렇게 이제 관역처럼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하고 세기를 표시를 딱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나중에 그려보면은 마치 바람이 그려놓은 장미 같다 그래가지고 풍배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옛날 책에는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보고 우리는 그걸 보고 외워야겠죠. 아, 그리고 바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람의 이름은
바람이 시작된 곳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서풍은 이게 동서남북이면 서풍은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서쪽에서 시작된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풍은 남쪽에서 시작된 바람을 말하는 거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게 남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게 서풍.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온역전 나오죠. 기온역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이유로 상층부에, 어디 상층부? 대륙권의 상층부의 공기가 따뜻해서 공기의 수직 이동인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복사성, 침강성, 지형성, 전선성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동그라미 1번과 2번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1번이에요. 복사성, 접지성, 지표성. 그게 런던 스모그 있었죠. 지표 가까이에 발생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동그라미 번호가 붙어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틀린 걸 골라라 이랬었다고. 작년, 재작년 2013년부터 제가 현재까지 굉장히 시험을 여러 군데 보러 다니는데 가서 보면은 기온역전 문제가 자주 나와요. 쉽게도 나오기도 어렵게도 나오기도 하고. 어렵게 나올 적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복사성 역전은요, 지표성 역전이고 접지, 땅에 붙어있는 역전이기 때문에 역전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지표 가까이에 발생하는데 낮 시간에 태양의 복사를 받아서 따뜻해졌던 지표면이 복사 냉각을 시키죠, 밤에. 그럴 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주로 겨울철. 왜 그렇겠어요? 일교차가 겨울철이 크잖아. 일교차가 클 때 생겨. 구름이 없고 습도가 적을 때. 방사성 역전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해요. 지면이 대기층보다 급속히 냉각돼서. 그게 복사 냉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침강성은 대기압과 관련이 있어서 좀 더 높은 층이에요. 그리고 침강성 역전은 두께가 보통 200에서 300m 돼요. 역전층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서 써주세요. 역전층의 두께가 200에서 300m 정도 되는 게 거기 뭐야? 침강성 역전이다. 대표적인 건 LA 스모그다. 지형성 역전은 말 그대로 지표면의 지형 때문에. 전선성 역전은 한랭전선, 온란전선 때문에 생기는 것들 간단하게 봐두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셔야 되는 건 주로 1번에 있는 복사성 역전. 그 다음에 침강성 역전. 침강성 역전은 대기가 고기압 상태에서 저기압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압축되거든요. 공기가 부피가 작아지게 압축되면 열이 발생해요. 그걸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층부의 공기가 따뜻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류가 안 일어나겠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한 20여 년 전쯤에는 이 문제가 자주 나왔었어요. 대기의 안정도와 플륨. 플륨은 뭐냐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 형태. 이런 문제가 20년 전쯤에는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엔 왜 안 나오겠어요? 굴뚝 잘 없잖아. 그렇지만 옛날 문제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고득점 하자고 이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그치? 거의 다 맞아가지고 합격하자고 하는 공부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시험마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거의 85점